안녕하세요. 11장 기본적인 스윙 컴포넌트 활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자바 이제 거의 막바지까지 왔는데 오늘 스윙 컴포넌트 활용 듣고 아마 다음 시간 정도 되면은 아마 자바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음, 잘 듣고 어느 정도 활용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 스윙 컴포넌트 관련해서 이제 거의 실습 위주로 시험을 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말고사 보기 전에 실습을 굉장히 많이 해보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거 일단은 다 해보시고요. 책에 있는 거 하나씩 하나씩 따라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보시고 응용하는 것도 좀 해보시고 그렇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여기서 이 스윙 자체가 뭐 뒤에 제가 멀티 스레드, 그러니까 스레드 정도는 이제 이론적인 게 있는데 그 전까지는 좀 이론적인 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 하나씩 하나씩 쓰임인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어떤 기능에 대해서 모르시면 책을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떤 기능을 하고 싶을 때 책에서 어느 부분을 찾으면 되는지 그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기말고사도 오픈북으로 내긴 낼 거고요. 그래서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 어떤 그 여러분들이 이 스윙에 대해서 뭐 어떤 컴포넌트를 만들고 싶을 때 그 컴포넌트를 책에 어디에 있었는지 찾아서 쓰는 방법 정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셔야 되고 만약에 이 컴포넌트에 대해서 어떤 이벤트를 처리하고 싶을 때 그 이벤트는 어떤 걸 쓰면 되는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그러니까 메소드들이 있죠. 이런 메소드들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책에서 찾을 수 있을 정도의 능력만 있으면 돼요. 뭐 책이든 인터넷이든 찾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시면 되니까 어 그러려면 좀 실습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하는 거를 굳이 들으시면 더 좋고요. 꼭 들어야 되죠. 한 번쯤 들어야 되죠.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건 진짜 이론 한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듣고 나서 그 다음에는 계속 해보셔야지 느는 거기 때문에 계속 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기본적인 스윙에 대해서 좀 간단히 배울 건데 저도 약간 그 실습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스윙을 구성하는 각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컴포넌트 기반 GUI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픽 기반이 있고,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컴포넌트 기반은 우리 계속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공해주는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뭐 버튼, 뭐 아니면 레이블, 라벨이죠, 라벨, 뭐 아니면 뭐 리스트 이런 제공해주는 그 스트링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컴포넌트들 있죠. 걔네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짜집기해서 하나의 GUI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고요. 그래픽 기반은 이렇게 제공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는 거예요. 뭐 도형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게임 같은 거 만들 때 보통 이렇게 UI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픽 다 다르고 그런 게임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걸 많이 쓰고요. 아마 웬만한 윈도우 프로그램도 보통 이렇게 그래픽 교반으로 하는 것들이 많아요. 많고 컴포넌트 기반으로도 많이 하지만 그래픽 기반 거의 대부분이 그래픽 기반으로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어쨌든 컴포넌트 제공해주는 컴포넌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컴포넌트 기반으로 GUI 프로그램을 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그 어플리케이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컴포넌트 기반 GUI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배우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그래픽 쪽을 한번 배우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멀티 스레드까지 하면 아마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컴포넌트 기반 GUI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배울 예정이고요. 요거는 다 해서 굳이 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상속관계 아시죠? 뭐 오브젝트, 컴포넌트, 그 다음에 컨테이너하고 j 컴포넌트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컴포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찾아서 쓰시면 되고요. 그때부터 적시적소에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스윙 컴포넌트가 사용하는 이제 공통 메소드가 있어요. 이건 J 컴포넌트라는 그 메소드 클래스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메소드들인데 종류별로 다 있거든요. 뭐 모양 관련 메소드는 set foreground, 뭐 set background, 그다음에 오퍼큐, 그다음에 set font, set gap font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위치 크기 관련된 거는 width,
하이트 x, y 좌표 이런 것들 있죠. 좀 써봤죠, 이런 것들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상태 관련된 거, 컴포넌트 활성화하는 거, 비활성화하는 거, 그 다음에 보이기 숨기기, 그 다음에 그 현재 이게 보이는 상태인지 아닌지 상태를 나타내는 리턴 메소드도 있고, 컨테이너를 위한 메소드 중에서 뭐 자식 컴포넌트를 추가하거나 자식 컴포넌트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모든 자식 컴포넌트를 제거하거나 이런 메소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컴포넌트 리스트를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그 메소드도 있습니다. 이 함수를 쓰면 이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식 컴포넌트를 다 리턴을 해줘요. 그 다음에 부모, 현재 자기 자신 컴포넌트의 부모 컨테이너를 리턴해주는 get parent, 그 다음에 세상의 부모. 이 컴포넌트가 계층적이라고 했죠. 컴포넌트에 들어가 맨 처음에 페넌트 컴포넌트에 컴포넌트에 다른 컴포넌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이 컴포넌트에도 또 이렇게 자식들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위치에서 요 현재 이 자식 위치에서 요 get 탑 레벨 ancestor를 호출을 하면 뭐가 반영이 돼요? 최상위 부모 컴포넌트가 컨테이너가 반환이 되고, 이 위치에서 이걸 선언하면 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똑같이 최상위 부모를 가지고 오겠죠. 이런 식으로 부모 컨테이너나 아니면 최상위 컨테이너를 가지고 올 때 컴포넌트나 컨테이너도 비슷한 거예요. 가지고 올 때 이런 그 함수들을 쓴다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내가 만약에 뭐 부모 컨테이너를 가지고 싶다 하면은 어떤 메소드를 쓰면 되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사용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소스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면, 여기 제공한 기본 소스 코드죠. 이게 뭐라는 놈이냐면 버튼을 이렇게 3개 만들고요. 3개 만든 다음에 이 버튼을 맨 밑에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면 버튼 1 같은 경우에는 버튼 1의 백그라운드랑 포어그라운드를 바꾸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버튼 2는 그냥 비활성화하는 거고, 버튼 3는 이렇게 버튼을 클릭할 시에 요 위에 그 타이틀에 버튼의 좌표를 출력하는 그런 이벤트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같이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해보면 요거는 다 지워버려요. 저번에 썼던 건데 다 지워버리고 얘도 지워버리고, 뭐야 너무 많이 지웠네요. 잠깐만요. 아이프레임은 남겨놔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다 보여줄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뭘 만드냐 하면은 맨 처음에 생성자에서 뭐 그냥 마이프레임으로 할게요. 마이프레임이랑 그 프레임 하나 만들고, 여기에 컨테이너에 텐트펜을 하나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현재 패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패널을 가지고 와서 이제 여기에 레이아웃을 추가하는 거죠. 레이아웃은 그냥 셋 레이아웃 해가지고 기본 레이아웃, 플로어 레이아웃을 추가할 거예요. 보통 레이아웃을 일반적으로 넣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 정렬하고 싶을 때는 그 레이아웃을 이제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이제 버튼 3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J 버튼하고 이원에서 new J 버튼 한 다음에 이름을 처음 거는 마젠타 옐로우 버튼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이 J 버튼을 3개를 만들어야 되죠. 2번 한 번을 만들어서, 이번에는 모를까요? disabled 버튼, 세 번째는 get x, y 이런 식으로 그냥 버튼 3개를 만들 거고, 첫 번째 버튼에는 이제 이 두 개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 버튼에는
뭐라냐면 요 포어그라운드랑 백그라운드를 이용해가지고 버튼의 배경이랑 포어그라운드 색을 배경색을 정경색이랑 배경색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B1하고 셋 백그라운드 한 다음에 컬러를 옐로우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걸 일단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에 애드하고 아이고 씨 컴포넌트에 애드하고 B1 그 다음에 컴포넌트에 애드하고 B3 이렇게 하면 뭐 된다고 했어요? 그 현재 패널에 어떤 색을 이렇게 애드 추가를 하는 겁니다.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여기서는 그냥 260 by 200으로 그냥 설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셋 비지블을 수루로 하면은 이제 보이겠죠? 패널이 보일 겁니다. 버튼 3개가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기본적인 버튼인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버튼 1에 대한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배경색이 옐로우로 바뀌죠. 바뀌고요. 그 다음에 D1하고 셋 포어그라운드 색깔을 마젠타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나오냐면 보시면 포어그라운드 글자색이 마젠타색으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 포어그라운드로 이 버튼의 색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버튼 2는 그냥 비활성화 하는 거죠. 버튼 2 같은 경우에는 버튼 2 하고 그 다음에 셋 비지블인가? 비지블을 펄스를 해주면은 아이고 죄송해요, 비지블이 아니죠. 이네이블드죠. 셋 이네이블드. 비지블은 보이냐 안 보이냐 그거를 설정하는 거고, 이네이블드를 하면은 비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식으로 클릭할 수 없게 그냥 이렇게 비활성화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 3 같은 경우에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 프레임 타이틀의 버튼 좌표를 출력하는 그런 버튼 이벤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어떻게 하면 되죠? 한 다음에 add 액션 리스너를 한번 할 거예요. 액션 리스너를 해가지고 여기에 그냥 템포러리로 바로 만들 거예요. 뉴하고 액션 리스너 하나 만든 다음에 자동으로 생기죠. 이 상태에서 J 버튼에서 버튼 값을 받아오는 겁니다. 해가지고 소스 받아오면 버튼에 대한 버튼에 대한 컴포넌트 정보를 가지고 와서 내가 클릭한 그 버튼에 대한 정보를 이 B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버튼 오브젝트를 가지고 오는 거고, 이 상태에서 J 컴포넌트 이 상태에서 이제 마이 프레임, 제 현재 프레임에 여기서 보면 그 J 컴포넌트 EX 그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그러니까 이 패널을 가지고 있는 이 프레임의 타이틀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마이 프레임을 가져와야 돼요. 마이 프레임 가지고 와서 프레임 한 다음에 마이 프레임 하고 그 다음에 이 현재 버튼의 최상위 그 오브젝트를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최상위 오브젝트를 불러오는 게 뭐라 그랬죠 아까? 최상위 오브젝트 버튼의 get 뭐라 그랬어요 아까? 내가 기억이 안 나네. get 탑레벨. 이거 저도 이거를 탑레벨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안 뜨냐? P O P 탑레벨 앤세스터 나오죠. 이렇게 해서 탑레벨 앤세스터의 셋 타이틀에다가 뭘 넣냐, 버튼의 X좌표랑 버튼의 Y좌표를 출력하는 걸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get XY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렇게 좌표가 바뀌죠. 이렇게 바뀌는 이벤트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본 그 구성이 다 끝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원하는 걸 만들고 이벤트를 하고 한번 다 해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 나오는 이런 예제들을 제가 뭐 한두 개 정도는 같이 해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굳이 다 해보진 않을게요. 그래서 중요한 것도 몇 개 해보고 이 강의를 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JLabel 같은 경우에는 문제열이나 이미지를 컴포넌트화해서 출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그러니까 출력 표시하고 싶은 모든 문제열이나 이미지들을 JLabel을 통해서 JLabel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할 수 있거든요. JLabel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JLabel이라는 클래스를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 각각의 파라미터에 따라서 떤 거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레이블을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콘을 넣는다, 이 아이콘 클래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미지를 넣으면 이미지를 이제 출력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문자를 넣으면 문자를 출력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개 문자열이랑 이미지를 동시에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정렬이 있는데 정렬은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뭐 수평 정렬이나 뭐 수직 정렬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수평 정렬밖에 안 되죠. 요거는 좀 명심하시면 되고 JLabel은 쓰기 되게 간단해요. 간단해요. 그냥 JLabel 한 다음에 이렇게 누에서 스트링을 넣으면 문자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 이미지 아이콘을 이용해 가지고 이미지를 불러와서 그 이미지를 이렇게 출력을 넣어주면 이미지가 출력이 돼요. 굳이 간단하죠. 그냥 동시에 두 개를 넣을 수도 있고요.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제가 요 예제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따라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JLabel 하기 전에 뭐 텍스트는 그냥 하면 되지만 이 그림 넣는 예제가 있거든요. 그림 넣는 예제를 하려면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그림 파일들을 좀 옮겨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걸 공유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 프로젝트 있죠. 자바 스윙. 저는 자바 스윙이라는 이제 그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었는데 그 폴더 안에 이렇게 이미지스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든 다음에요. 제가 그 올려준 그 그림 파일들을 여기다 이렇게 다 옮겨 놓으세요. 놓으시면 이제 준비가 된 거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여기 있는 예제를 그냥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전 예제는 다 지우고, 지우고, 레이아웃 그냥 놔둘까요? 지우고, 맨 처음에, 뭐, 텍스트를 출력하는 레이블을 하나 만들면, new j 레이블 한 다음에,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레이블 만들면, 레이블에 그냥 텍스트가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그림을 추가하는 레이블 하나 만들어 볼게요. j 레이블 한 다음에, 뭐, 이미지 레이블 하고, new j 레이블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미지를 넣으면 되는데, 이미지는 아까 뭘로 불러온다 그랬어요? 이미지 아이콘으로 불러온다고 했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하트 이렇게 한 다음에 new 이미지 하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경로를 써주시는 거예요. 경로는 아까 이미지스의 파일 이름이 어떤 거였죠? 이미지스 안에 beauty.jpg라는 파일이었죠. 그거 이렇게 불러오면 요 경로에서 요 파일을 이렇게 불러와서 하트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요거를 그냥 이렇게 레이블에 넣어주시면 그냥 바로 그 그림이 출력이 될 겁니다. 요 두 개만 일단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해보면 시점 애드하고 텍스트 레이블 추가고요. 시점 애드하고 하트 추가를 하면 두 개가 들어가고 사이즈는 400, 600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오잉 하트를 넣는 게 아니라 이미지 라벨 요걸 넣어야 되죠. 제가 잘못했네요.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I love you라는 레이블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하트, 그러니까 그림 있죠? 그 그림이 이렇게 출력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레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글이랑 그림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림이랑 글을 동시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노멀 아이콘이라는 요 버튼 옆에 어, 보고 싶으면 전화하세요.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오고요. 이미지 경로는 아까 노멀 아이콘 좀 JIF 했으니까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노멀 아이콘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JLabel을 하나 만들고, 어, 노멀 노멀 레이블 그리고 J 레이블 해서 노멀 아이콘 추가를 했죠. 그 다음에 이 상태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동시에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맨 앞에 보고 싶으면, 지금 한글이 안 써져. 풀미만 할게요. 풀미하고 그 다음에 뒤에 아이콘, 그 아이콘 그 객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렬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스윙 컨스턴트, 그 다음에 뭐 센터, 이런 식으로 하면 높이 중앙 정렬이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마지막에 시점 애드하고 노말 L 이렇게 넣어주시면 요 레이블이 다 추가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레이블 하나 뜰 겁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섞어서 이렇게 레이블로 그림이나 아니면 글, 아니면은 동시에 두 개 섞어서 이렇게 출력할 수 있는 그런 그 컴포넌트가 되겠고요. 레이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 프레임에, 그러니까 스윙에서 어떤 그 그림이나 글자를 표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레이블이에요. 거의 레이블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제일 기본적인 것들이 기본하시기 때문에 그냥 까먹지 말고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버튼 컴포넌트가 있어요. 버튼은 엄청 많이 써봤죠. 우리 계속 써봤잖아요. 버튼은 J 버튼 그냥 있고, 이 텍스트 넣는 거까지 해봤는데, 여기에 이렇게 그냥 이미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레이블처럼 이름이랑, 아니 뭐야, 텍스트랑 이미지를 동시에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이미지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다 지우고 그냥 버튼만 한번 넣어볼까요? 네, J 버튼하고, 아까 거 지우지 말걸. U, J 버튼 하면은 여기에 뭐 나왔잖아요. 점 하고 B 추가하면 버튼이 하나 만들어지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그림을 그냥 넣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아까 같이 이미지 아이콘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에 경로에다가 이걸 아까 거 추가해 주면 되겠죠. 이미지스 이렇게 추가해 주면 이 파일이 그냥 바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버튼 옆에 이렇게 를 하면은 어, 왜 안 될까요? 그거 참 이상하네. 뭐가 잘못됐지? 아, 이미지 쓴데.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버튼이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응용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한 번씩 해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실습을 그냥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씩 이렇게 쳐보시는 게 이해가 훨씬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쳐보세요. 쳐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버튼을 이렇게 하나의 버튼에 세 개 이미지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적 효과를 주는 건데, 버튼 보통 상태일 때 그냥 보여지는 이미지를 넣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버튼에 마우스가 올라갈 때,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출력되는 이미지 세 개를 다르게 출력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쓸 수 있는 메소드가 이렇게 set 아이콘, set 롤오버, set 프레스드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세 개 이미지를 이 이미지가 여러 개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각자 세 개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각각의 그 함수들을 써가지고 메소드 써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마우스 보통 상태일 때랑 마우스가 올라갈 때랑 눌러주는 순간에 그 이미지들이 계속 변하거든요.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예제를 이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는 그 레이블 그 정렬할 때 수평 정렬밖에 안 됐잖아요. 수평 정렬밖에 안 되는데 수평 수직 정렬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평 수직 정렬을 따로 하려면은 이렇게 set horizontal alignment나 set vertical alignment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수를 콜을 해서 정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도 간단해요. 그냥 만약에 내가 수평 정렬을 하고 싶으면 그냥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 생성자에서 그냥 바로 할 수 있었는데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레이블이랑 버튼 둘 다 적용이 되는 거고요. 수직은 이 정렬이죠. 위에 할 거 탑에 할 건지 센터에 할 건지 아니면 바텀에 할 건지 그걸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메소드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 이런 메소드가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찾아서 쓰시면 되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체크박스는 뭐냐면 이렇게 체크박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체크박스가 나오는 그런 컴포넌트거든요. 그래서 체크박스도 굉장히 생성자가 많아요. 그래서 뭐 그냥 빈 체크박스, 그냥 문자열 체크박스, 뭐 이미지 체크박스, 뭐 여러 가지 섞어서 쓰는 체크박스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같이 해볼 텐데 어떤 걸 해보냐면 이렇게 그냥 사과, 배, 체리를 선택하는 그런 체크박스를 만들 거예요. 만들 거고 지금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이건 잘못됐거든요. 얘는 라디오 버튼이에요. 라디오 버튼이고 체크박스는 이렇게 생긴 체크박스죠. 여러 개 체크할 수 있는 이게 체크박스니까 좀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체크박스는 그냥 설명 들어도 간단하죠. 그래서 이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되게 무지 간단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우고 일단 다음에 이건 다 똑같은데 여기서 똑같이 J 체크박스 한 다음에 뭐 J는 new J 체크박스 해가지고 여기에 뭐 select one 뭐3개 한번 만들어 볼까요? A B C 이렇게 만들게요. 그 다음에 점 애드하고 A 점 애드하고 B 그 다음에 C는 있구나. 박스 1 박스 2 3 이렇게 할게요. DB1 DB2 DB3 이렇게 한 다음에 사이즈를 250 150 변경을 하고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체크박스가 뜨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스 뜨고 여기에 이미지를 넣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넣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버튼 3에 아까 뭐였죠? 모양이었지? 어, 그, 근데 이걸로 한번 노멀 아이콘 한번 다시 넣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미지 아이콘에 또 이미지스에 노멀 아이콘 넣은 다음에 여기에 이거 대신 이미지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버튼 3에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클릭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요 그림을 넣을 때는 항상 뭘 넣어 주시냐면은 요 체크박스 여기에다가 12, 3에다가 set border painted 이런 식으로 해서 수를 해주시면 그 아이콘에 보더가 들어가거든요. 경계선이 들어가요. 그래서 얘를 클릭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더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클릭하면은 클릭한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미지를 넣고 싶으면 꼭 이렇게 set border painted를 넣으셔서 좀 이미지를 출력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할 게 이 체크박스를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박스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요거에 대한 이벤트 처리도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체크박스나 라디오 버튼의 선택 상태가 바뀔 때 발생하는 뭐 이벤트 이런 것들을 해볼 텐데 요거 하기 전에 이 뭐 체크박스가 선택됐는지 안 됐는지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내가 이 체크박스에 대해서 선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고 싶으면 뭐 체크박스 3이 선택이 됐다 안 됐다를 한번 판단해 보고 싶으면 점하고 get selected is인가? is selected네요. 요거를 함수로 호출하면 이 체크박스가 선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체크박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체크박스를 체크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를 한번 해볼 텐데 이벤트는 뭐냐면 체크박스를 뭐 상태를 바꾸거나 아니면 상태가 바뀔 때 어떤 일을 처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상태에 대한 값을 받아놓은 거는 is selected라고 그랬잖아요. 상태 값을 바꿀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set selected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돼요. 그래서 set selected하고 호출을 하면은 이 그 상태가 바뀌고 체크박스 상태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용해서 하면 되고 바뀔 때마다 뭘 처리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아이템 리스트를 사용하면 돼요. 아이템 리스트를 사용해가지고 체크박스가 선택됐을 때 아니면 해제됐을 때에 대한 그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벤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 체인지 그 다음에 뭐 get 아이템 요거 이용해서 할 텐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이 클릭을 할 때마다 만약에 내가 사과랑 체리를 클릭하면은 이 사과에 체리를 더한 값이 여기 출력되게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블이 바뀌게 만들 건데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 예제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하나 해보면 일단은 제가 체크박스 눌렀을 때 이 체크박스가 true인지 false인지 그냥 레이블로 간단히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보면 레이블 J 레이블 하자고 그 다음에 J 레이블 해서 스테이터스 이렇게 그냥 할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무슨 버튼을 할까요? 체크박스 1번을 해볼까요? 체크박스 1번을 한번 이벤트를 한번 해보면 체크박스 1번 하고 add 아이템 아이고 씨 add 아이템 리스너를 호출할 거예요. 그래서 new 하고 아이템 리스너를 이렇게 받아와서 아이템 스테이트가 체인지 될 때마다 검사를 할 건데 어떨 때 하냐 만약에 if하고 이점 get state change 요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이 함수가 이벤트에서 이 함수를 받아오면 상태가 어 selected인지 deselected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벤트 처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체크박스 눌렀을 때 이게 체크 상태면은 이 get state change가 selected로 그냥 넘어와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여기서 체크박스 선택돼 있으면 selected로 넘어오고 선택 해제됐으면 deselected로 넘어오거든요. 요거를 잘 파악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if 한 다음에 요게 뭐라 그랬어요? 듣는하고 아이템 이벤트 점 selected이면 뭘 하겠다 아니면은 뭐 else 한 다음에 이점 state change가
디셀렉트일 땐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처리를 해줄 수 있거든요. 입구문으로. 그래서 만약 선택이 됐을 때는 나는 JL set 텍스트 해가지고 뭐 박스 1이 셀렉트 됐다 라고 표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디셀렉트 되면은 그냥 그대로 다시 스테이터스를 표시하게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간단하게 레이블을 바꾸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레이블의 값을 바꾸는 그런 그 이벤트 처리를 한 거죠.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면 실행을 해보면 이런 제가 레이블을 추가를 안 했네요. 하이트 높이를 250 바꾸고 레이블을 JL 추가를 할게요. 레이블 추가를 하면 이제 레이블이 뜨겠죠? 당연히 이렇게 스테이터스라는 레이블이 떴죠. 옆에 뜨네 이거. 일단 한번 해보고 만약에 셀렉트 이걸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체크박스 1 이제 셀렉티드라는 레이블 값이 바뀌죠. 이렇게 이거 해제를 하면 다시 스테이터스 바뀌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이벤트 처리를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응용해서 하는 게 그 요거거든요. 요건데 이건 굳이 제가 뭐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거 같은 거는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이벤트 처리하는 부분을 따로 만든 거예요. 이벤트 처리하는 그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서 임플리멘트 해가지고 인터페이스를 그냥 받아왔죠. 상속 받아서 이게 셀렉티드 됐을 때 그러니까 아이템 셀렉티드가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한 거거든요. 만약에 뭐 프루츠면 뭐 프루츠 1이면 프루츠 0, 1, 2가 있잖아요. 0에는 사과, 1은 배, 그 다음에 2는 체리예요. 그래서 0, 1, 2에 따라서 각각의 0이면은 100원, 1이면 500원, 그 다음에 체리면은 2만원을 더하는 그런 거에서 더한 값을 이렇게 출력해주는 그냥 그 이벤트 그 클래스 하나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이거 좀 새로운 거라서 그냥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만들려면 그 맨 위에 레이블에 설명을 좀 써주고요. 그 다음에 체크박스를 만들고 그 밑에 결과가 나오는 요 창을 3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써보면 쭉 지우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차례차례 만들어 보고 이게 그냥 이렇게 글로 보여주는 거랑 제가 소스 코드를 쓰면서 보여주는 거랑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add하고 기본 틀부터 만들어 보면 사이즈는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여기서는 250에 200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맨 위에 뭘 만들 거냐면 레이블 하나 만들 거예요. 그 j 레이블을 해가지고 타이틀을 만들고 j 레이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과 100원 사과 100 얘가 피어였나? 얘가 500원 그 다음에 체리 그러니까 2만원이죠. 2만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타이틀을 일단 띄울 거고요. 그래서 시점 애드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번에 다 쓰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출력해 보면서 하세요. 타이틀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타이틀을 이렇게 출력을 했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밑에 뭐 하면 돼요? 체크박스 3개를 이렇게 출력하면 되죠. 체크박스에 대해서는 제가 만들 건데 체크박스를 제가 여기서 배열로 만들 거예요. 배열로 만들어서 3개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배열을 일단 만들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해가지고 제 체크박스 해서 그렇지 한 다음에 제 체크박스를 3개를 일단 만들 거예요. 3개에 대해서 체크박스가 뜨도록 이렇게 만들 거고 얘네들 처리를 이렇게
체크박스 10개면 10개, 뭐 이렇게 10개 이런 식으로 제일 체크박스 해가지고 뭐 체크박스 1 이렇게 만들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로 만들어서 그냥 폼으로 체크박스를 초기화해 주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폼으로 아이하고 아이가 프루츠 랭스죠. 이 프루츠 랭스 하면 배열의 길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뿔뿔 한 다음에 이제 초기화를 할 거예요. 체크박스 3개를 이렇게 배열을 만들어 놨지만 얘를 초기화를 안 했기 때문에 초기화를 다 한 번씩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객체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프루츠 한 다음에 i 번째를 u, j 체크박스 하고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해주는 거죠. 초기화를 어떻게 할까요? 이름을 넣어야 되니까 여기 사과배 이렇게 들어가니까 사과배 체리에 대한 그 스트링 문자열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문자열 배열도 뭐 3개를 만드는데 이렇게 초기화를 할게요. 애플, 피어, 그 다음에 체리 이렇게 만들어서 이름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임즈하고 i를 넣으면 i 번째, 0번째에는 애플이 들어가고 이름이 애플이 들어가고 1번째에는 피어가 들어가고 3번째는 체리가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초기화가 될 겁니다. 초기화가 되고 이 초기화가 된 거를 각각 그 컨테이너에 그러니까 패널에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프루트 애드하고 프루츠 i 이렇게 하면은 생성된 각각 순차적으로 생성된 그 객체들이 패널에 추가가 돼서 한번 보여지게 될 거예요.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까지 초기화를 하는 거거든요. 보시면 이런 위에 떴지만 이렇게 3개가 떴죠. 이렇게 초기화를 한 번에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왜 위에 떴냐면은 지금 제 타이틀을 좀 나중에 넣었죠. 얘를 위에 넣으면은 뜨겠죠. 그런 식으로 위에 타이틀 뜨고 레이블 그 뭐야 체크박스 3개가 생겼습니다. 생기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벤트 처리만 해주면 돼요. 이벤트 처리를 해주고 그 이벤트에 대한 결과를 최종 그 결과 그 레이블에다가 출력만 해주면 되겠죠. 일단 결과 레이블을 하나 만들게요. 해가지고 이 레이블 한 다음에 뭐 리절트 이렇게 만들게요. 만들고 레이블 줘서 추가하면 되겠죠. 리절트하고 new j 레이블 한 다음에 현재 또 한글 되네. 한글 써야지. 현재 병원입니다. 이렇게 출력하는 거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레이블을 추가를 해주겠죠. 시점 애드하고 리절트 이렇게 하면은 밑에 이런 식으로 레이블이 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클릭할 때 체크박스에 해당되는 그 값만 더해서 여기에 출력해주면 되겠죠. 그거에 대한 이벤트 처리만 하나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해줘도 되는데 여기다 각각 해줘도 되지만 이벤트를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 따로 만들어도 되지만 굳이 따로 안 만들고 여기다가 뭐 프루츠 해가지고 i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add 아이템 리스너 해서 new 아이템 리스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바로 추가해 줄 수도 있거든요.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구분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이벤트를 여러 가지 객체에 한 번에 넣고 싶으면은 이렇게 그 템포러리로 넣는 것보다는 이벤트 객체를 하나 만들고 클래스 하나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애드 리스너만 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만들지 마시고 클래스를 하나 만드세요. 게다가 클래스 한 다음에 뭐 마이 아이템 고 뭘 항복받으면 돼요? 이벤트 그 뭐야 아이템 리스너는 그 인터페이스를 그냥 항복받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요거에 대해서
어, 그것만 해주면 돼요. 이 아이템이 체인지가 됐을 때, 그러니까 그 체크박스가 변동이 있을 때만 이 이벤트를 실행시켜라 라는 그런 의미고, 이 상태에서 아까 같이 2.get 스테이트 체인지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템 이벤트 selected 이거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좀 두 개니까 어차피 else로 해도 되겠죠? 그래서 두 개 만든 다음에 만약에 selected 됐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아이템 값이 뭐냐에 따라서 그 값에 대한 가격만 추가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get items 한 다음에 요게 즉 0이랑 같은지 한번 판단을 해요. 같으면은 0이 뭐예요? 애플이죠. 애플이면은 뭐를 더하면 돼요? 요거에 대해서 썸을 하나 만드는 다음에 썸에다가 애플이면 100원 더하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else if에서 2.get item 해가지고 그렇지 1이면 뭐예요? 배니까 썸에다가 500원을 더하면 되죠. 그 다음에 else 해가지고 썸에다가 2만원을 더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더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최종적으로 레이블 가 리절트 레이블이었죠. 리절트에서 set text 해가지고 현재 썸 이렇게 출력만 해주면 간단하게 결과가 파일이 나오겠죠.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리슨을 만들었으니까 얘를 추가를 해줘야 되죠. 여기에다가 하고 add 아이템 리슨 하에서 뭘 넣어주면 돼요? 얘를 넣어주면 돼요. 어떤 식으로 넣어주냐면 여기다가 됐어 new 하고요. my 아이템 리슨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여기서 정의된 이 객체가 그냥 이렇게 바로 생성돼서 아이템 리슨으로 넘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버튼들을 클릭했을 때, 그러니까 그 체크박스들을 클릭했을 때 그 체크박스에 대한 이런 이벤트가 실행이 되고 그 체크박스가 선택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해서 그 체크박스가 0번인지 1번인지 판단을 하죠. 만약에 1번 체크박스가 선택이 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계산 결과값을 그냥 바로 출력해주는 그런 그 지금 루틴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실행을 해보면 애플 클릭하면 100원, 티어 500원, 캐리 뭐지? 내가 플러스 안 했나? 아하. 이게 지금 다시 해볼게요. 2,000원. 2,600원이 되는데? 1,000. 오호. 제가 실수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객체를 지금 각각의 그 그러니까 프루츠라는 체크박스가 만들어질 때마다 요 아이템 리스너라는 객체를 새로 생성했죠. 이렇게 되면은 프루츠 리스너마다 각각의 리스너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프루츠 객체 그 체크박스마다 각각의 리스너가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따로 동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따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얘가 공유 객체가 안 되고 이 썸이라는 거를 공유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면 안 되고요. 위에 포문 위에 초기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my 아이템 리스너를 초기화해서 아이템 초기화한 다음에 얘를 넣어 주셔야 이 객체를 3개의 그 제 체크박스가 공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벤트 리스너를 3개의 그 체크박스가 공유를 하게 되면서 이 썸이라는 걸 같이 함께 공유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썸이라는 그 변수 그 정수형에 계속 더해지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공유가 되는 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애플 100원, 100원, 2600원 이렇게 잘 되죠. 그 다음에 체크를 해제했을 때 아무것도 안 만들어 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가격이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또 애플을 누르면 또 더해지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체크를 해제했을 때에 대한 루틴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복사를 하는데, 바꾸는 건 뭐예요? 얘만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애플 클릭했을 때 100원, 클릭 해제하면 마이너스 100원 되니까 0원 되고요. 100원, 0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되죠. 이게 지금 끝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그 체크박스에 대한 이벤트 처리도 해봤고요. 이것도 나중에 다른 그 뭐 라디오 버튼이라든지 이런 거에 다 응용이 돼요. 응용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잘 기억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뒤에 것들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뭐 라디오 버튼인데, 라디오 버튼은 체크박스랑 되게 비슷한데, 라디오 버튼과 체크박스의 차이점은 뭐예요? 클릭하는 게 하나씩밖에 클릭이 안 되죠. 만약에 사과를 클릭하면 이 배가 사라지고 사과가 체크가 되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똑같이 쓰는 형식도 뭐 거의 비슷한데, 다른 점은 어떤 걸 들어가냐, 어떤 버튼을 클릭하냐에 따라서 그 버튼에 체크가 사라지고, 제가 클릭한 버튼이 체크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체크박스와 라디오 버튼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에는 생성 과정이 이 버튼 그룹이라는 게 새로 더 들어가요. 그룹 안에 여러분들이 라디오 버튼을 만들어서 그 그룹에 그 라디오 버튼들을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라디오 버튼들을 이렇게 컨테이너에 삽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라디오 버튼이 해당 그룹에 속해야지만 그 그룹끼리 라디오 버튼이 그 연동이 돼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클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걸 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라디오 버튼은 그 만드는 방법은 똑같은데, 이렇게 버튼 그룹 하나 더 만들어서 라디오 버튼을 생성하고 그 버튼 그룹에다가 이렇게 다 등록을 하셔야 되고, 등록이 된 후에 그 다음에 각각 컨테이너를 패널에 등록을 하셔야 이렇게 뜨게 되고요. 뜨게 되고 얘네들이 하나의 그 버튼 그룹에 속하게 되죠. 그래서 그룹끼리 연동이 돼서 뭐 배가 클릭되어 있는데 내가 사과를 딱 클릭했다. 배 클릭 이게 사라지고 사과가 체크가 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 버튼은 뭐 체크박스랑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뭐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뭐 이제 이벤트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체크한 그거에 대한 그림이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그런 그 이벤트 처리를 하는 건데,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일일이 다 하려면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뭐 2시간 넘게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초반에 좀 여러분들이 처음 해보는 것들만 예제를 좀 해보고 그 뒤에는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얘 같은 경우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라디오 버튼 만드는 건 똑같죠. 이렇게 라디오 버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초기화하는 것도 똑같아요. 초기화를 해서 요거에 대한 이벤트만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돼요. 이벤트만 해주면 되는데, 그 이벤트가 뭐냐면 요게죠. 그래서 이벤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벤트 리스너를 받아왔죠. 받아와서 얘가 선택됐는지 아니면은 선택되지 않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고요. 만약 선택이 안 돼 있으면 그냥 바로 리턴하면 되고요. 선택이 됐을 때만 이게 어떤 라디오 버튼을 선택했는지 판단을 해서 그 버튼에 대한 이미지만 이렇게 셋 아이콘으로 메소드로 호출을 해주면은 그 레이블 이미지가 쭉쭉 바뀌겠죠. 선택한 이미지로 이런 식으로 그냥 만든 거예요. 만든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라디오 그 체크박스랑 다른 게 뭐예요? 얘는 폰 안에서 이렇게 객체를 생성했죠. 아까 그 체크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 썸이라는
그 변수를 그 각각 3개의 그 체크박스들이 공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래스 자체를 3명에서 공유를 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무니에 하나 선언을 해놓고 그 한 개를 3명이 나눠서 다 각각 이렇게 공유를 해서 받아서 썼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라디오 박스 하나 클릭할 때마다 그냥 그림을 바꾸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얘네를 공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각각의 라디오 버튼이 생성될 때마다 이렇게 그냥 클래스를 새로 인스턴트를 새로 만들어서 그냥 애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여기 위에 똑같이 그 체크박스처럼 여기서 선언을 한 다음에 쓰셔도 돼요. 쓰셔도 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두 개의 차이점은 하나의 그 이벤트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공유를 하느냐 그 세 개의 그 라디오 버튼이 공유를 하느냐 아니면은 라디오 버튼이 하나씩 만들어질 때마다 하나의 이벤트 객체를 만드느냐 인스턴스를 만드느냐 그 차이점이니까 그 두 개 차이점만 좀 잘 기억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넘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텍스트 필드가 나와요. 텍스트 필드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메모장에 이렇게 글을 쓰잖아요. 그거에 대한 컴포넌트를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열 한 줄짜리 문자열을 텍스트 필드로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한 줄 있죠, 한 줄. 여러 줄이 아니라 한 줄짜리 텍스트 필드를 이렇게 출력할 수 있게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컴포넌트고요. 쓰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이제 거의 똑같아서 이름만 바꾸면 된다는 걸 이제 대충 아시겠죠? 아시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사이에 그 인티저 값이 들어가면은 입력창에 열의 개수가 요 정도인 텍스트 필드를 만들어 줍니다. 뭐 10이면은 10글자를 쓸 수 있는 텍스트 필드를 만들어 주고요. 100을 입력하면은 100글자를 쓸 수 있는 텍스트 필드를 만들어 줘요. 요 차이점이고 쓰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텍스트 필드 만든 다음에 그냥 애드만 시켜주면 이렇게 텍스트 필드가 나옵니다. 나오고 텍스트 필드는 이제 거의 메소드를 거의 주요 메소드 몇 개 있는데 그냥 set edit table 요거는 편집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set 텍스트는 텍스트 필드 값을 직접 넣어주는 거죠. 넣어주는 거고 뭐 폰트 바꾸는 것도 있고 텍스트 필드 값을 가지고 오는 것도 있어요. 이걸 그 제일 중요한 그거를 안 가르쳐 주지? 텍스트 필드 값을 가지고 오는 거는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여기 예제 없는 건데 음, 뭘 만들 거냐면 텍스트 필드를 일단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필드에서 텍스트 필드 그리고 new j 텍스트 필드 하고 뭐 50 만들 거고 그 다음에 c.add 하고 tf 그러면은 이렇게 50개인 텍스트 필드 만들어졌 오우씨 너무 크네 50글자 너무 크네요 10글자만 할게요 이렇게 10글자만 넣을 수 있는 10글자 분량의 텍스트 필드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버튼 하나 만들 거예요 J 버튼하고 B하고 new J 버튼 하고 그 다음에 add 텍스트 이렇게 만들어서 얘도 넣을 거고 그 다음에 레이블 하나 만들 겁니다 레이블 리절트라는 레이블 하나 이게 하나 만들어졌네 리절트는 new J 레이블 해서 공백 이렇게 그냥 링크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해서 리절트 여기까지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텍스트 필드, 버튼, 레이블 세 개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아씨 얘네를 이 중간 아래로 하고 싶은데 너무 귀찮은데 이렇게 하면 되면 잠깐만 해볼까? 이 레이아웃을 바꾸면 되는데 레이아웃 바꾸기 너무 귀찮아요 지금 제가 너무 작은데
잠시만요. 이거를 그러면은 뭘로 할까? 레이아웃을 뭘로 할까요? 레이아웃을 150으로 하고, 레이아웃을 레이아웃 뭐가 있었더라? 보더, 박스.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리드로 하면 되려나? 아니야. 보더 레이아웃을 한번 해볼게요. 보더 레이아웃 하고 거기에 보더 레이아웃 하고 노스를 찍을까? 노스. 얘는 노스, 얘는 센터, 그 다음에 얘는 사우스. 이렇게 하면은 위, 중간, 아래 이렇게 찍히겠죠? 어, 네,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텍스트 필드고요. 여기 버튼이고 여기 레이아웃이에요. 네, 대충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지금 만들었는데 레이아웃이 잘 안 보이니까 요거를 만들어 볼게요.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은 그 텍스트 필드에 쓰는 값을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여기 텍스트 레이아웃에 추적되게 할 거예요. 저희 ASF, ASF 이렇게 눌렀으면 클릭하면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뜨게 할 거거든요. 이벤트를 어디다 넣어주면 돼요? 보면 버튼에다 이벤트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버튼에다가 이점 add 액션 리스너 해가지고 new 액션 리스너 하나 만든 다음에 버튼이 클릭됐을 때 텍스트 필드에 있는 값을 레이아웃에 넣어주면 레이블에 넣어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면 텍스트 어 레이 리절트라는 레이아웃에 set 텍스트를 할 건데 뭘 하냐면 텍스트 필드에 get 텍스트, 그러니까 텍스트 필드에 입력된 값을 레이블에 텍스트로 변경시키겠다 그 뜻이죠. set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간단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텍스트 필드에 값을 가지고 올 때 요 get 텍스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hello java swing 치고 버튼을 클릭하면 바뀌죠. 이런 식으로 텍스트 필드의 값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요거를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 예제를 한 거고, 이 뒤에 간단히 예제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는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을 거고, 방금 전 텍스트 필드는 한 줄이었죠. 이제 여러 줄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텍스트 에어리어를 씁니다. 얘는 여러 줄을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창이에요. 그래서 JText에어리어로 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로우랑 콜, 아까는 이렇게 칸 몇 글자 쓸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정을 밖에 못했잖아요. 콜밖에 못했는데 이제 로우 컬럼 할 수 있었는데 얘는 로우까지 출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로우랑 콜 값을 입력하면은 그거 그 정도 크기의 그 텍스트 에어리어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텍스트 에어리어도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텍스트 필드랑 에어리어를 이용해 가지고 간단한 그런 그 예제를 하나 만드는 건데 얘는 뭐냐면 여기에 키값 어떤 값을 쓰고 엔터 키를 입력하면 그거에 대한 그 값이 이 텍스트 에어리어에 그 입력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보시면 텍스트 에어리어에 이 append라는 그 메소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텍스트 에어리어에 계속 추가를 하는 거예요. 어떤 스트링 값들을 추가할 때 쓰는 게 이 append라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필드랑 에어리 두 개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텍스트 그 텍스트 필드에 어떤 그 값이 입력됐을 때 엔터 값이 입력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텍스트 필드에 그 get 텍스트 어떤 값을 텍스트 에어리어에 추가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텍스트 여기 입력된 값이 텍스트 에어리어에 텍스트 필드에 입력된 값이 텍스트 에어리어에 추가가 될 거예요. 간단한 이벤트를 만든 겁니다.
여기서 뭐 알아둬야 될 거는, 음, 이 J 스크롤 패널이라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 텍스트 에어리어가 보통 이렇게 넘어가면은, 우리가 보통 스크롤이 생기잖아요. 그거 같이 스크롤 기능을 만들어줄 때, 이 J 스크롤 J 스크롤 패널이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요걸 추가를 안 하면 여기 이렇게 칸이 넘어가면은 그냥 스크롤이 안 뜨고 그냥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 텍스트 에어리어에 스크롤 기능을 넣고 싶으면 이 JScroll 패널이라는 요 컴포넌트를 쓰면 되고, 여기 안에 텍스트 에어리어를 넣으면은 텍스트 에어리어가 만약에 칸이 넘어가면은 그거에 대해서 스크롤이 생겨요. 스크롤 생기기 때문에 JScroll 패널이라는 걸 좀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 그냥 예제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그냥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이 백날 설명해봤자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좀 제가 한번 써볼게요. 기본적인 틀을 일단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우고, 그 다음에 set 레이아웃 하고, 그 다음에 new flow 레이아웃 들고, 사이즈를 300 곱하기 300이죠. 제가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텍스트 필드랑 에어리어를 추가할 건데, 필드 tf new j 텍스트 필드 20, 텍스트 에어리어는 7 by 20짜리 하나 만들 겁니다. 만든 다음에 헤드하고 라벨에다가 입력 후 부터 키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시점 헤드하고 이 텍스트 필드를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점 헤드하고 여기에 그냥 TA만 넣어볼게요. 스크롤 없이 그냥 TA를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TF에 add 액션 리슨을 하나 만들어서 이벤트를 추가를 하고요. 여기서 이 이벤트를 추가하는데 여기 엔터키를 입력하세요 했잖아요. 이게 한번 제가 왜 이거만 여기서 액션 리스너만 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J 텍스트 필드 한 다음에 하고 J 텍스트 필드를 한 다음에 소스를 일단 가져오죠. 이게 이렇게 굳이 여기서 지금 텍스트 필드를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소스를 안 가져도 되지만 그 이벤트 처리한 대상을 좀 가져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써볼게요. 써서 이 이벤트가 처리되는 그 대상에 대한 소스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텍스트 필드를 가져오겠죠. 가지고 간 다음에 TA에다가 어펜드 해서 t.getText를 출력하고 넣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필드를 빈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끝나는 그런 이벤트 처리를 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여기서 A, B, C, D 엔터, E, F, G 엔터, 엔터. 지금 보시면 엔터 누를 때마다 이렇게 키가 입력이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추가를 할 수 있고, 그 액션 퍼폼 같은 경우에는 엔터 키에 대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엔터 키를 입력했을 때 이거에 대한 액션 퍼폼이 들어가게 되고요. 보시면 추가할수록 얘네들이 이렇게 늘어나죠. 테스트 에어리가 늘어나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증가하면은 더 이상 그 밑에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크롤 기능을 넣어서 스크롤 되게 만드는 게 J 스크롤 패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TA에다가 뷰하고 JScroll 패널을 하나 넣어서 여기다 TL을 넣어주시면은 다시 뭐가 다른지 한번 볼게요. 예, 스크롤이 생기죠. 이런 식으로 바꿔질 수 있거든요. 이런 기능을 하고 싶을 때 이제 스크롤 패널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스크롤 기능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요게 좀 차이점이에요. 스크롤 패널 넣는 거랑 안 넣는 것도 차이점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고, 그 액션 리스너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필드는 액션 리스너는 엔터를 칠 때 반응을 한다는, 그 액션이 이벤트가 발생한다는 거, 그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이 텍스트 필드나 에어리어를 쓰실 때 어려움 없이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리스트랑, 그 다음에 콤보 박스, 그 다음에 슬라이더, 이 정도거든요. 어, 얘네들도 하나씩 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너무 지루할 수 있거든요. 이게 아이고, 이런. 제가 이걸 안 바꾸고 설명을 했네요.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제가 설명하는 거 한번 듣고 여러분들이 직접 예제를 실습을 해보시는 게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꼭 실습을 꼭 해보세요. 꼭 해보시면 되고, 리스트 컴포넌트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리스트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클릭할 수 있는 그런 리스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어디 보자.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달라요. 지금까지 썼던 거랑 조금 다르거든요. 요 리스트 안에 제네릭도 들어가고요. 제네릭에 값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제네릭 그 리스트 형태의 어떤 값을 추가를 해서 리스트 컴포넌트를 만들어 주는 건데, 이게 JList 차이점이, JList 지금 보여주기 전에 좀 설명 잠깐 좀 드리면, 먼저 보여주려고 했다가 그냥 설명 먼저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개 아이템을 이제 리스트 형식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컴포넌트예요. 선택까지 되고. 그러니까 리스트를 보여주고 그 리스트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리스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게 제일 리스트 컴포넌트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리스트니까 배열이나 리스트 형태로 값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뭐 배열로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배열로 이렇게 프루츠라는 배열을 만들어서 애플, 바나나 해가지고 쭉 리스트를 만들고, 요거에 대해서 배열을 이렇게 생성할 때 프루츠라는 그 생성자에다가 그 프루츠라는 변수를 넣어주면, 배열 변수를 넣어주면 이 프루츠라는 변수에 대해 그 뭐야 배열에 대해서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컴포넌트를 만들어 주거든요.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점은 이렇게 그 어떤 그 배열값, 그러니까 리스트 값을 넣을 때 그 리스트의 타입을 꼭 선언을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 배열이 스트링, 자료인 스트링인 배열을 리스트에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제네릭에다가 스트링이 이 프루츠라는 변수가 배열이 스트링 타입이라는 거를 꼭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지만 얘가 잘 작동을 하고요. 이렇게 뭐 벡터 형태로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미지 이 객체가 뭐냐에 따라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 스트링 아니면은 뭐 이미지면 이미지, 그에 따라 달라지고, 그 배열이나 리스트 값을 넣을 때 꼭 제이스 리스트 여기 제네릭 그 타입에다가 타입을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 요거만 좀 명시를 그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거든요. 명심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두 개만 잘 알고 계시면 제이리스트는 크게 어려움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안 하고 다 하나씩 넘기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하나 다 한 번씩 해봐야 좀 설명이 되는 것들이네요. 그래서 좀 해보면, 간단하게 그냥 해볼게요. 어떤 걸 해보냐 하면, 얘를 지우고요. 쭉쭉쭉쭉 지우고 300인데, 제가 스트링 타입의 어떤 파일을
배열을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뭐 애플, 배, 바나나 세 개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세 개를 만들고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제 리스트 한 다음에 여기에 제 리스트에 이제 프루츠라는 그 배열을 넣을 건데 프루츠라는 배열의 타입은 뭐예요? 스트링이죠. 스트링이라는 걸 명시를 해주고요. 제네릭으로. 그래서 프루츠 F 리스트 이렇게 하고 new J 리스트에서 다시 여기다가 프루츠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뒤에는 스트링을 써주셔야 되고 안 써주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써서 명시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 상태에서 시점 add하고 F 리스트를 이렇게 추가를 하면은 이렇게 3개 지금 제가 3개 추가했죠. 3개의 그 값을 가진 3개를 담는 리스트 컴포넌트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클릭해서 얘네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고요. 얘네에 대해서 이제 이벤트 처리도 할 수 있거든요. 이벤트 처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도 액션 리스너로 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벤트 처리를 한번 해보면 어 F 리스트하고 add 액션 리스너가 안 되나? 액션 리스너가 아니라 리스트 셀렉티드 리스너네요. 그래서 리스트 셀렉티드 리스너를 추가를 하면은 리스트가 선택됐을 때 이벤트를 반환해 줘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한번 다시 레이블을 하나 추가해서 레이블 추가하고 뭐 그걸 했죠. 그 다음에 일단은 레이블 하나 추가했습니다. 여기 옆에 리얼스 레이블 하나 생겼죠. 그래서 클릭할 때마다 이 클릭한 그 리스트의 값을 이 텍스트를 그 레이블에 출력하는 걸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셀렉트 리스너에서 밸류 체인지 이렇게 있었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가져오냐? 뭐 제일 네임 한 다음에 제일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레이블이 아닌데 해가지고 JL 해가지고 당연히 J 리스트 스트링 타입으로 반환을 해야겠죠. 그래서 get source 이렇게 하면은 리스트 파일 하나 가지고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JL 한 다음에 get selected 인덱스는 그 선택된 그러니까 선택된 그 리스트에 인덱스 값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오는 거고 이 밸류는 그 값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제가 두 개 다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리절트라는 그 레이블에다가 텍스트를 할 건데 맨 처음에 인덱스는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밸류는 플러스하고 JL 한 다음에 get selected 밸류 이렇게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선택된 그 리스트의 인덱스랑 그 값을 레이블에 출력하는 그런 이벤트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F를 클릭을 하면 0번째 인덱스죠. 0번째 인덱스에 F 값 출력이 되는 거고요. 바나나를 클릭하면 0, 1, 2니까 2번째 인덱스에 바나나가 출력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벤트 처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리스트에 또 값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값도 추가할 수가 있는데 값을 추가할 때는 여기에 뭐 리스트에 add 형식으로 넣는 게 아니라 값을 뭐 추가하고 싶으면 만약에 제가 이런 배열에 3개의 배열이 있는데 여기에 이 제 리스트에 뭐 바나나 다음에 뭐 체리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JList에 add해서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요 스트링 배열에 체리를 추가해서 다시 이 JList를 교체를 해줘야지만 그 값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여기 나오는 게 그거에 대한 설명인데 어, 그 리스트를 만들고 나서 그 관련된 벡터나 배열을 수정해도 리스트 수정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은 set 리스트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꼭 최신화를 시켜줘야지만 그거에 대해서 값이 바뀝니다. 리스트 값이. 네. 만약에 내가 뭐 됐어. 김나는 이재문 요 두 개에 대한 그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리스트 박스에 넣었어요. 근데 여기 만약에 정인 하나 넣고 싶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그 배열의 값을 하나 추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set 리스트 데이터를 호출을 해서 그 변경된 배열 값을 넣어줘야지만 리스트 값이 바뀝니다. 그거만 좀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예제가 요거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텍스트 필드를 만들고 텍스트 필드에서 엔터키를 누르면 요거에 대한 값이 여기 그 리스트에 추가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필드에 대한 이벤트를 이렇게 만든 거고요. 여기서 그 주의할 점은 리스트를 벡터로 만들었어요. 벡터로 만들어서 이 벡터에 값들을 계속 추가해 넣는 겁니다. 맨 처음에 환기 때 이제문만 넣어놨죠. 넣어놓고 이제 비집을 한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이 텍스트 필드에 이름을 넣고 엔터를 칠 때마다 텍스트 필드 값을 이제 벡터에 넣고요. 벡터 이렇게 애드를 한 다음에 애드된 벡터를 다시 이렇게 set 리스트 데이터로 최신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리스트 값을 계속 최신화를 시켜줘야지만 그 값이 계속 바뀌어서 들어가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를 예제를 한번 보시고 한번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니까 좀 간단하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콤보 박스는 텍스트 필드는 이렇게 j 리스트는 리스트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콤보 박스는 이렇게 요 버튼을 요 타입 버튼을 클릭하면 거기에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쭉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j 리스트랑 비슷한데 형태가 다르죠. 그래서 콤보 박스를 쓰는 경우가 있고 저렇게 리스트 쓰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요 컴포넌트를 사용하시면 되고 쓰는 방법은 굉장히 비슷해요. JList랑 콤보박스랑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네요. 얘는 그냥 쓰는 방법 되게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여기 제네릭 들어가고 타입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냥 행성자에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만약에 고치고 싶으면 똑같이 쌤 리스트 데이터를 하거나 아니면 콤보 박스에는 보면은 되겠어. 이렇게 add 아이템이 있거든요. 잠깐만. 콤보 박스는 이렇게 add 아이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템을 직접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JList랑 차이점이 뭐예요? JList는 이렇게 바로 컴포넌트에 값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근데 콤보 박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아이템을 그냥 바로 add 아이템이라는 그 메소드를 호출해서 바로 아이템을 공적으로 삽입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좀 다른 점 중에 하나죠. 아까 제리스트랑 다른 점 중에 하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넣어서 동적으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제이 콤보 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액션 이벤트가 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콤보 박스를 열어서 여러분들이 콤보 박스에 있는 어떤 값을 클릭을 했을 때 클릭했을 때 발생되는 이벤트고요. 이벤트에 반환되는 그 메소드로는 그냥 아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리스트 같은 경우는 리스트를 받아서 그 리스트에 셀렉티드 인덱스를 그냥 메소드를 호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JList를 받아와서 JList에 getSelected index, getSelected value 요 함수들을 호출을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벤트 안에 요 getSelected index라는 번호를 리턴하는 한 메소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getSelected item이라는
객체 레퍼런스를 리턴하는 요 메소드들도 있고요.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바로 내가 선택한 그 객체에 대한 뭐 인덱스를 반환해 오거나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은 그냥 객체 값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예제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서 선택한 그 객체에 대해서 이 레이블에 출력하는, 그림으로 출력하는 그런 출력하는 그 콤보 박스 예제를 이제 만든 거거든요. 요거는 제가 요 그림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글로 한번, 그냥 글로 한번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글을 출력하는 예제를 한번 해볼 텐데, 제 리스트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요 세 개만 일단 넣어 볼게요. 세 개만 넣어 볼 거고, 어, 네, 콤보 박스 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을 넣고 jc new j 콤보 박스 하고 쭉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jc를 레이블 괜히 줬네. 그러면은 이런 애플, 히어, 바나나라는 콤보 박스가 하나 만들어지죠. 여기서 제가 이제 이 애플을 클릭하면은 이 리절트에 인덱스랑 그 값이, 애플이라는 값이 뜨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 j 콤보 박스에 어떤 값을 더 추가하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jc 한 다음에 add 아이템 하고 여기에 스트링 값이니까 스트링 값 하나 넣어주면 되죠. 뭐 체리 이렇게 넣어보면 여기에 체리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값을 넣을 수가 있는 거고, 그걸 클릭했을 때 레이블을 바꾸는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면 jc 한 다음에 add 액션 리스너가 있죠. 하고 new 액션 리스너를 추가를 하면은 액션 퍼폼이 하나 뜨면서 이제 값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j 콤보 박스 j 리스트랑 똑같이 그냥 만들어 볼게요. 스트링하고 j 콤보 박스 하고 j 콤보 박스 스트링, 그 다음에 get source 하면은 이 이벤트를 발생시킨 원본 소스를 가지고 오죠. 그게 뭐예요? 이겁니다.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제 리절트 값을 바꿔볼 겁니다. 그래서 뭐 idx는 j 콤보 박스에 get selected index, 아까 jlist랑 똑같죠. 그 다음에 뭐 value는 jc에 get selected item 가지고 올 거예요. 근데 이 아이템 자체가 지금 텍스트 스트링 타입이기 때문에 이거를 스트링으로 캐스팅 해주는 게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캐스팅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면, 제가 만약에 여기서 배를 클릭했다 하면은 1번째 피어 출력이 되죠. 아까 제이리스트랑 굉장히 비슷해요. 체리 하면은 3번째 체리. 요거를 응용한 게 요겁니다. 요거고, 요거는 단순히 이미지만 객체로 하나 더 가지고 와서 이미지를 출력한 거예요. 이미지 레이블에. 그 차이점이니까 요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요 예제를 한번 수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고, 그 뒤에는 뭐 J 슬라이더인데, J 슬라이더는 슬라이더예요. 그러니까 슬라이더 뭔지 아시죠? 이렇게 슬라이드 화면이 나오고 이거 왔다 갔다 해가지고 값을 바꾸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J 슬라이더도 뭐 쓰는 방법은 다 계속 비슷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J 슬라이드는 자주 사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주 사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번씩 그냥 실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뭐 굳이 제가 설명드릴 건 없어요. 설명드릴 건 없고, 뭐요, 메소드들만 좀 잘 보시고 한번
예제를 해보시는 게 훨씬 이해가 더 빠르실 거니까 슬라이드를 한번 여러분들이 따로 예제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지금까지 뭐 컴포넌트 몇 개를 좀 배웠어요. 그러니까 주요한 컴포넌트 몇 개를 배운 거고 이거 이외에 컴포넌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분들이 제일 자주 많이 사용하는 컴포넌트들만 제가 좀 여기서 책에서 골라서 PPT에서 이제 나온 건데 나머지 위에 건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어떤 컴포넌트를 사용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 쓰임새는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을 만들고 싶을 때 그 기능에 대한 컴포넌트를 어떤 걸 써야 되는지만 잘 판단을 하셔서 사용하는 방법은 그냥 인터넷이나 뭐 책을 다시 한번 찾아보셔서 쓰시면 돼요. 이걸 굳이 뭐 사용법을 잘 모른다고 나는 뭐 잘 못해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잘 안 되면 책 찾아보고 그냥 따라하면 다 잘 되니까요. 책 찾아보고 생각하고 그냥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예제를 제일 많이 풀어보는 게 정말 좋은 거고요. 최대한 그 예제를 많이 풀어보세요. 제가 지금 예제도 몇 개 풀어봤는데, 제가 한 거 이외에 예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제들도 다 한 번씩 풀어보면서 좀 여러분들이 이 컴포넌트에 대해서 스윙이랑 컴포넌트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실습도 한 번씩 꼭 해보시고, 이번 주를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좀, 제가 두서없이 얘기한 부분도 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좀 바빠서 강의 영상을 좀 그 저녁에 찍다 보니까 좀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 정도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